안녕하세요. 공간통찰 보딜런 도서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하고 테슬라라는 자산에 투자 중이기 때문에 사실 요즘 좀 멘탈을 잡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나 이런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기보다는 좀 책을 좀 읽고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플랜 B 또한 뭐 저랑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명한 이렇게 투자자들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평정심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플랜 B 트위터 트윗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이런 날에는 모니터를 끄고 달리기를 합니다. 네, 저는 69K에서 22K로 버텼고 비트코인이 100K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토시를 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화면을 응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원을 끄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트윗을 보고 저도 이제 좀 오랜만에 밖에 뛰러 갔습니다. 이렇게 밤에 가로수를 좀 한 5km 정도 뛰고 오니까 마음도 좀 홀가분하고 스트레스도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차트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너무 많이 보시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마음의 여유와 평정심을 갖기 위해서 한번 조금 다른 곳을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고 또 이제 그 전문 유튜버들의 방송을 많이 보는 것보다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된 좋은 책을 곁에 두면서 읽으면서 그 유튜버들과의 대화가 아니고 나와의 대화, 나와 이 책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 마음을 좀 차분하게 조금 다듬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뭐 일주일이 됐든 뭐 한 달이 됐든요. 그러다 보면 다시 뭐 비트코인이 또 테슬라가 가격이 좀 정상화 되겠죠. 워낙 또 제가 신뢰하는 자산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거라고 믿고 물론 이제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좀 뭐 마음도 좀 멘탈도 좀 흔들리고 제일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내가 이거를 조금 더 기다렸다가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다가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내려가는 이 저점을 이 타이밍을 좀 잡아서 이때 좀 지금 사지 못한다라는 게 그게 이제 가장 좀 안타깝고 좀 제 자신을 책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요인들이고요. 이 테슬라와 비트코인 이 자산에 대한 어떤 신뢰가 흔들거나 깨지진 않았습니다. 음, 제가 이제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사이페딘 아모스의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이게 이제 번역본 제목이 이건데 사실 원저는 비트코인 스탠다드입니다. 이 책이 제가 듣기로 아마존에서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서적 1위라고 들었습니다. 사이페딘 아모스는 제가 이제 신박한 신박사님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조던 피터슨한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알게 됐고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가지고 이제 바로 사서 읽어봤습니다. 어, 우리나라에 이제 오태민 작가님의 비트코인 강했다 지혜의 족보가 있다고 한다면 미국에는 바로 이 사이페딘 아모스의 비트코인 스탠다드라는 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읽어본 결과 정말 비트코인 스탠다드, 비트코인 바이블이라는 제목이 걸맞는 그런 아주 훌륭한 내용,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책 한 권을 읽는다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화폐 이론에 대해서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끌어낸 어떤 경제학적인 어떤 그 철학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이 책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좀 책을 읽을 때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면서 조금 이제 정독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페이지가 빨리빨리 넘어가지는 않더라고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기보다는 책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한 분이 위대선인데 이분이 완전히 전업 그 번역가는 아니고요. 산업은행에서도 좀 근무를 하시고 이렇게 좀 투잡으로 번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름처럼 뭐 약간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완전한 전업 번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책을 굉장히 매끄럽게 잘 번역해 주셔가지고요.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내용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값지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줄 긋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서문을 좀 읽어드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코인 시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알트코인, 그리고 이제 디파이, 이런 부분들, 이 비트코인까지 어려운 상황까지 만든 그런 요인들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본문의 페이지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두 번째 영상 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책의 어떤 그 출판사의 저작권을 저 존중하고 이 제 서문과 본문의 약간 부분적인 내용이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여러분께서 이 책을 꼭 사셔가지고 전문을 여러 번 정독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서문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전에 유명한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서문입니다. 사물의 논리를 처음부터 따라가 보자. 아니 차라리 끝에서부터, 즉 현대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인류는 예컨대 거시경제 현실처럼 지나치게 어려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문가조차도 전문성이 없지만 전문가 자신은 그 사실조차 모르는 영역에서 그 전문가 계급에 맞서 전면적 반란이 일어나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가 너무 늦게야 깨달은 사실이지만 연방준비위원회의 우두머리였던 그린스펀과 버냉키는 실증적 진실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검은 백조가 없다는 착각은 미시 수준보다 거시 수준에서 더 오래 갈 수 있으므로 중앙에서 거시경제를 결정할 힘을 받은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모든 중앙은행은 동일한 모형에 따라 운영되므로 완전히 한 몸이다. 복잡한 영역에서는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이에크가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듯 유기적 현실에서는 모든 것이 분산된 방식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하이에크는 분산된 지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글쎄다, 일들이 잘 돌아가는 데는 지식조차 필요 없어 보인다. 개체마다 합리성을 갖출 필요조차 없다. 필요한 것은 구조뿐이다. 결정을 내릴 때 참여자 모두가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만큼 영향을 끼친다는 뜻은 아니다. 동기만 충만하다면 참여자 하나가 다른 누구보다도 바늘을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이 소수자 불균형 규칙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그 행위자가 될 가능성은 모든 참여자가 지니고 있다. 어쨌든 규모가 전환되면 기적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교역자 하나하나는 이성적이지 않더라도 시장이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실은 지성 없는 상태에서도 잘 돌아간다. 구조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최대한으로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소비에트식으로 관리될 때보다 지성 없는 대중이 모여 있을 때 성과가 더 좋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훌륭한 발상이다. 비트코인이 복잡계의 수요를 충족하는 이유는 암호화폐라서가 아니라 바로 비트코인의 운명을 결정할 소유자도 권력도 없어서다.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사람은 대중이고 사용자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쌓인 실적은 비트코인이 자기 운명을 스스로 쥐인 동물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다른 암호화폐가 비트코인과 경쟁하려면 그런 하이에크식 특성을 얻어야 한다. 비트코인은 정부 없는 화폐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옛날에도 금, 은, 그 외 다른 금속처럼 정부 없는 화폐가 있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 금을 산다는 것은 마치 홍콩 철도 회사를 살 때 결국 그 회사의 주식 소유권만 받아 뉴저지로 가져오는 것과 다름없다. 자산 보관이라는 놀이판은 은행에 장악되었고 은행은 정부에 장악되어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거래할 때 금보다 훨씬 큰 장점이 있다. 거래를 청산하는데 특정한 관리인이 필요 없다. 당신 머릿속에 든 코드를 통제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 결국 비트코인은 고난을 겪을 것이고 실패할지도 모른다. 그렇다 해도 이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기 때문에 쉽게 재발명할 것이다. 거래하기 불편한 현 상태에서는 겁먹던 동네 카페에서 디카페인 에스프레소 마키아토를 사는데 쓰기 적당치 않다.
지금으로서는 화폐로 쓰기에 지나치게 변동성이 높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초의 유기적 화폐임은 확실하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존재 그 자체는 정부가 마지막까지 통제할 수 있는 대상, 즉 화폐가 더 이상 기득권의 전유물이 아님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보험이다. 대중은 즉 우리는 오웰식 미래에 대비한 보험을 든 것이다. 2018년 1월 22일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다음은 이 저자의 이제 프롤로그입니다. 2008년 11월 1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암호학 전문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제3자를 신뢰할 필요 없이 완전히 개인 대 개인으로 돌아가는 전자현금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메일에는 구조를 설명한 문서 요약본과 온라인 접속 주소가 첨부되어 있었다. 간단히 말해 비트코인은 자체 화폐를 보유한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여 구성원이 네트워크상 어떠한 구성원도 신뢰할 필요 없이 모든 거래를 검증하도록 했다. 비트코인 화폐는 미리 결정된 비율에 따라 발행되어 거래를 검증하는데 자기 연산력을 들인 구성원에게 보상으로 제공되므로 결국 일을 처리하고 받는 보상과 마찬가지였다. 이 발명품이 왜 그리 놀라웠는가 하면 이전에 디지털 현금을 만들어내려 했던 수없이 많은 시도와 달리 실제로도 제대로 작동해서다. 영리하고 깔끔하게 설계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처럼 괴상한 실험이 암호학 전문가 아닌 사람에게도 흥미를 이끌어낼 성 쉽지는 않았다. 실제로도 몇 달 동안은 그랬기 때문에 디지털 형태나마 수집품으로 취급되기 시작한 코인을 채굴하고 주고받으려고 네트워크에 가입한 사람은 전 세계에서도 몇 명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10월에 한 인터넷 거래소가 5,050 비트코인을 5.02달러에 팔면서 비트코인을 최초로 돈 주고 산 사례가 등장했다. 1달러에 1,006 비트코인꼴로 산정된 셈인데 기준은 비트코인을 생산하는 데 든 전력비였다. 이때가 비트코인의 생애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시점이었다. 이제 비트코인은 프로그래머들이 모인 변두리 공동체에서나 가지고 노는 디지털 놀잇감을 벗어나 어딘가에 사는 누군가가 실제 가치를 부여하여 가격을 매긴 시장 제어가 되었다. 2010년 5월 22일에는 누군가가 총 25달러어치의 피자 2판을 사고 10,000 비트코인을 지불하여 최초로 비트코인을 교환 매개로 사용했다. 비트코인 토큰이 시장 제어가 된 후 교환 매개라는 정체성을 얻는 데는 7개월이 걸렸다. 그 후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사용자와 거래량 그리고 사용하는 연산력 관점에서 계속 성장했고 비트코인 화폐 가치는 빠르게 올라 2017년 11월에는 1 비트코인에 7,000달러를 넘었다. 비트코인은 발명된 지 8년 만에 시장의 시험을 통과하고 단순한 온라인 놀잇감을 벗어나 다수가 현실 세계에서 쓰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되었고 비트코인 시세는 TV, 신문, 웹사이트의 각국 화폐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보도되었다. 비트코인은 예기치 못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받는 화폐를 사용하여 제3자를 신뢰할 필요 없이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분산형 소프트웨어라고 이해하는 편이 가장 좋다. 다시 말해 비트코인은 현대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기능을 탈중앙식으로 수많은 네트워크 구성원이 공유하며 다른 구성원에게 동의받지 않고는 변경할 수 있는 코드로 프로그래밍으로 자동화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사실상 변경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현금과 디지털 경화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최초로 보여준 사례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에 새로 발명된 물건이지만 비트코인이 해결했다고 선언한 문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유자에게만 온전히 장악되고 장기적으로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화폐를 제공하는 문제는 인간 사회 자체만큼이나 해묵었다. 이 책에서는 비트코인이라는 기술과 비트코인이 풀어낸 경제적 문제를 여러 해 동안 연구한 결과에 기초하여 이러한 문제를 이해해보고 또 역사상 여러 사회가 어떠한 해답을 내왔는지 보여줄 것이다. 비트코인이란 손쉽고 빠르게 돈을 벌려는 투기꾼과 기획자가 만들어낸 사기 내지는 계략이라고 딱지를 붙인 사람이라면 필자의 결론에 놀랄지도 모르겠다. 비트코인이 예전에 사용되었던 가치 저장 방식을 정말로 개선했고 디지털 시대 건전 화폐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살펴보면
회의론자도 놀랄 것이다. 역사를 자세히 검토하면 앞으로 무엇이 올지 내다볼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이 책에서 주장한 의견이 얼마나 탄탄했는지도 드러날 것이다. 이 책 첫 부분에서는 첫 부분답게 화폐의 기능과 성질을 설명한다. 필자는 공학 지식을 갖춘 경제학자로서 기술을 이해할 때면 언제나 그 기술이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문제부터 살피는데, 그리하면 그 기술의 핵심 기능을 사소하고 부수적이며 포면적인 특성에서 분리하여 도출할 수 있다. 돈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출현했는지 이해하고 나면 건전화폐와 불건전화폐를 가르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개껍질, 구슬, 금속, 정부화폐 같이 다양한 재화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화폐 기능을 수행해왔고 가치를 저장, 교환하려는 사회의 목적을 어떻게 수행했으며 왜 실패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2부에서는 건전화폐와 불건전화폐가 역사적으로 개인, 사회,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논한다. 건전화폐는 사람들이 장기간을 생각하고 미래를 위하여 더 많이 저축하고 투자하게 만든다. 미래를 고려한 저축과 투자는 자본을 축적하고 인간 문명을 발전시키는 열쇠다. 돈은 한 경제, 정보, 측정 체계다. 그래서 건전화폐를 사용하면 무역, 투자, 기업 경영이 확고한 기반 위에서 계속될 수 있지만 불건전화폐를 사용하면 이러한 절차가 혼란에 빠진다. 또한 건전화폐는 정부의 횡포에 효과적으로 맞설 방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유사회의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 제3부에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운영 방식과 비트코인의 핵심 경제 특성을 설명하고 건전화폐로서 비트코인이 쓰일 만한 분야를 분석하는 한편 비트코인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사례를 논하고 비트코인을 둘러싼 오해와 착오도 짚어본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독자가 비트코인에 얽힌 경제학을 이해하고 역사상 화폐 기능을 충족하는 데 쓰인 수많은 기술을 디지털에서 재현한 존재로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책은 비트코인의 화폐 광고도 아니고 와서 구입하라는 초대장도 아니다. 그런 것과 거리가 멀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최소한 한동안 들쑥날쑥하게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은 예상 가능한 이유로든 예기치 못한 이유로든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또 비트코인을 쓰려면 기술 지식이 있어야 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적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용하기 부적합하다. 이 책의 목적은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데 있지 않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경제적 특성과 운영 방식을 밝힘으로써 독자가 충분히 알고 이해한 후에 비트코인을 사용할지 결정하도록 돕는 데 있다. 누구든 비트코인의 가치를 저장할지 고민하려면 우선 그 정도는 이해해야 하고 또 비트코인을 실제로 소유하고 보관하는 데 얽힌 운영 방식을 넓고도 깊게 공부해야 한다. 시장 가치가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은 당연히 투자해야 할 대상으로 보이게 되었다. 하지만 수없이 발생한 해킹과 공격과 사기와 보안 실패 때문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잃은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면 비트코인을 사면 이익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신이 벌쩍 들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도 비트코인은 화폐를 소유할 만하다고 생각하다면 처음 투자해야 할 것은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데 들일 돈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구입하고 저장하고 소유할 방법을 이해하는 데 들일 시간이다. 비트코인의 본질상 그런 지식은 누가 대신 배워줄 수도 없고 누가 대신 실행해줄 수도 없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데 관심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책임감, 그것이 비트코인에 합류하기 위해 해야 할 진짜 투자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제가 이 책 정말 물론 오태민 작가님의 비트코인은 강했다. 그리고 지혜의 족보도 훌륭한 책이지만 좀 더 원론적으로 화폐 이론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를 하시고 비트코인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접하고 싶다고 하시면 특히 뭐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이 책의 저자 사이페딘 아모스 그리고 로버트 브리드러브죠. 이 신박한 신박사님 책에 나오는 어떤 미국에 있는 그 비트코이너들의 어떤 그런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의 어떤 철학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이 그런 의견들과 철학들을 한데 깔끔하게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사이페딘 아모스의 비트코인 스탠다드, 우리나라 말로는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된 책 한 권을 딱 고르라고 하면 저는 이 책을 선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